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일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연초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아주 놀랍죠? 연초에 2600선에서 시작한 코스피, 얼마 전에 4200포인트,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코스피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그동안 국장을 떠났던 동학개미 분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 17%의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인 커브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 뭐가 있죠? 대표적인 두 가지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브드콜의 11월 분배금 그리고 수익률을 한번 점검해보고, 과연 이러한 코스피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오리지널 ETF 대비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참여율이 어느 정도 쫓아가고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내용과 특히 여기서 받는 이 높은 분배금은 과연 종합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ETF가 맞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영상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덱스 200과 라이즈 200이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자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덧 순자산 설정액이 이미 1조 3천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라이즈 200 같은 경우는 한 6천억 정도의 설정액이 설정되고 있고요. 연간 분배율이 상당히 높죠. 연간 지금 17%입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 월 분배율도 1.39%, 라이즈는 1.50%로 굉장히 높은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산의 특징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면서 여기에 그 일주일짜리 위클리 옵션을 활용해서 그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뭘 만듭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만듭니다. 요거를 한 콜옵션 매도 비중을 한 30%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본 ETF의 기초자산 참여율은 한 70% 정도에 맞추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높은 수익률과 그리고 또 분배금을 가장 그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1년 정도, 작년 이제 12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1년이 다 됐는데, 그때까지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분배금도 한 16에서 17%, 그리고 수익률도 매번 그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균형이 잡혔다고 볼 수 있죠. 분배금 지급일이 15일인 월중 배당입니다. 라이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타겟 전략이 아니고 이렇게 연간 분배율을 딱 17%로 고정시킨 건 아니고요. 최대한도로 옵션 프리미엄을 많이 주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도 비중이 조금 액티브하게 그때그때 유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많게는 40%, 어떤 경우는 한 7, 80%까지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은 기초자산의 ETF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그 코덱스 같은 경우는 분배금과 수익률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라이즈 200 같은 경우는 높은 옵션 분배금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신 기초자산 참여율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분배금은 다 알고 계시죠?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옵션 프리미엄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매달 30일 분배금 지급 기준으로 해서 월말 배당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ETF, 커버드콜 ETF를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두 번 월급 받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수는 라이즈 200이 한 0.4%, 코덱스가 한 0.39%로 코덱스가 조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최근 6개월 정도 한번 수익률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이 6개월 동안에 68.48%,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커버드콜은 어느 정도 쫓아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코덱스 같은 경우가 한 53.73%,
원래 한 70% 정도 참여율이라고 했는데 통상 한 80%까지 쫓아가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옵션 분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기초자산 참여율은 좀 떨어진다. 그래도 한 60, 70%가 좀 못 미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부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조정이 좀 일어나고는 있죠. 특히 유동성이 조금 경색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특히 12월 같은 경우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하될지 아니면 동결될지 불확실성이 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12개월 선행파라고 하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가 통상 16에서 17이 평균인데 지금 23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3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버블론, 거품론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죠. 특히 오픈 AI의 그 문어발식 계약으로 해서 약간 부담감은 주고 있지만 하지만 2000년도 그 닷컴 버블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가만 올랐지만 최근에 AI 관련 주식들은 실제로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 2000년도 닷컴 버블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AI의 가장 큰 수혜주는 뭡니까? 반도체 섹터죠.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가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국내 코스피 시장의 그 상승 원동력도 역시 하이닉스, 뭐 예를 들어서 60만 닉스라, 그 다음에 또 11만 전자, 삼성전자가 양톱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네이버라든가 이런 AI 관련 주식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상법 개정안 제3차안이 지금 개정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배당 소득 강화라든가 주주 친화 정책, 뭐 자사주 소각, 또 여러분 알다시피 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재개정을 통해서 아마 코스피 200 지수의 상승을 그 정부 차원에서도 주도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이제 분배금이죠. 과연 우리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미국의 배당 성장주 슈드처럼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코덱스 200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한 139원 정도인데 8월 달에 163원, 최근 이번 달에 172원입니다. 분배금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즈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126원에서 이번 달 160원까지 분배금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역시 옵션 프리미엄도 높고 또 분배금도 성장하는 현재까지 1년 동안 성과를 봤을 때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아시다시피 전체 연배당 배당에서는 한 2% 정도 나오죠. 그리고 옵션 분배금을 통해서 15%를 맞춰서 17%의 연간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당 2%만 15.4%의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고 옵션 분배금은 비과세다 보니까 실질 수익률이 높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가 건강보험료에 옵션 분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주 핵심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나중에 팔 때 어떻게 됩니까? 매매 차익.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원칙은 어떤 분들은 비과세라고 보고 있는데 원칙은 과세입니다. 보유기간 과세로 해가지고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매매 차익과 실제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증분 중에서 작은 거를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과표 기준가 증분은 배당 2%밖에 과표 기준가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세금은 과세하되 그 세금 폭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과세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주 정확한 그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배당 2%도 세금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 펀드라든가 ISA 계좌, 우리 절세 계좌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배당 소득은 과세 이연이 되고 하지만 옵션과 매매 차익은 어차피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또 커버드콜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니까 절세 계좌 효과가 좀 떨어지죠. 또 한도도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연간 1,800만 원, IS는 2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펀드 IS 계좌에서는 어떤 ETF가 유리합니까? 계속 성장하면서 세금을 과세하는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이나 이런 해외
그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그 금소세 또 건강보험료 이거를 주게 되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질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받았을 때, 또 배당을 받았을 때, 또 커버드콜 ETF에서 분배금을 받았을 때 절세 포인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개인별로 받으시게 되면 이게 개인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떼기 전에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그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에서 단돈 만 원이라도 초과되시는 분들은 그 초과되는 금액을 뚝 띄어서 다른 소득, 여러분들 개인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또 임대소득, 연금소득, 또 기타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옆에 보시게 되면 6%부터 과표 10억 초과했을 때 45%까지 최대 49.5%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과세를 하게 되면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나는 다른 소득이 없고 이자라든가 배당 같은 분배금, 금융소득만 있는 분 같은 경우, 또 은퇴하신 분,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 원천징수로 다 끝났기 때문에 연간 7,724만 원까지는 내가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날라오지만 납부할 세금은 없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지만 뭐가 빠져요? 건강보험료는 부과가 된다. 특히 자녀 명의로 들어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돼서 지역건보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천만 원 초과 금소세에 해당되시게 되면 우리 IS 계좌 또 연장할 때 3년 의무가 기간 끝나고 연장할 때 연장이 불가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소세 해당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해당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통장 쪼개기죠. 명의를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배우자, 자녀, 가족 명의로 쪼갠다. 명의분산이죠. 그 다음 배당이라든가 이자 지급 시기를 분산한다. 어차피 연간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에 많이 가입한다. 요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 국내 코스피 200 지수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옵션 분배금이 거의 비과세니까 이런 상품 괜찮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 세금은 내지만 과세 연되거나 아니면 종소세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 같은 경우 우리 연금 같은 계좌가 여기 해당되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나 해외 상장 ETF 뭐 QQQ 스파이 같은 경우 뭐죠? 양도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연간 수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해서 250만 원 공제한 다음에 22% 양도세 냅니다. 세금 높죠. 하지만 세금은 내지만 양도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금소세와 건보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의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는 우리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 즉 기본공제 대상자에서는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미치죠. 건강보험료가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 2026년도 어떻게 정해졌죠? 월 소득의 통상 7.09%를 띄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7.19%, 직장인분들은 이거의 절반은 회사가 대주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사례를. 직장가입자가 월급을 받는데 이번에 그 ETF에 투자를 해가지고 분배금 배당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럼 건보료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직장가입자는 2천만 원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2천만 원 초과됐을 때 초과되는 금액부터 적용이 되죠. 그럼 5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얼마 초과됐습니까? 3천만 원이 초과됐죠. 그러면 초과된 금액 3천만 원에 내년부터 개정된 세율 8.1%입니다. 이게 장기요양보험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8.1%를 곱하면 243만 원을 추가로 더 건보료 내시는 겁니다. 근데 지역가입자는 더 부담이 크죠.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만 초과돼도 여기 합산이 됩니다. 그런데 합산되는 것도 아까처럼 직장가입자는 2천만 원 초과 금액만 합산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전체 금액이다. 1,000만 원만 초과되면 다 합산됩니다. 그럼 5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으면 5천만 원 전체의 8.1% 세율 405만 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또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은퇴하셔가지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탈락돼서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아파트 보통 갖고 있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가 재산세 과표 기준, 그러니까 공시가격의 60% 선입니다. 재산세 한 5억 4천에서 9억이면 한 시가로 15억 정도 미만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가 있다는 죄로 2천만 원이 아니고 연간 1천만 원의 금융소득만 초과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금융소득 이자 배당 분배금이 한 푼도 없다. 돈이 금융소득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다 할지라도 재산세 과표 9억이니까 시가로 한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된다. 이 점도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 코스피 200 지수를 활용하는 ETF의 11월 분배금과 수익률을 한번 리뷰해보고 또 여기에 관계된 분배금과 관련된 금소세 건강보험료 개정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계속해서 컨텐츠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